네,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, 연예가 파일입니다.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슬픈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요. 안타깝게 숨진 그 레이디스 코드 멤버 은비 양의 발인식이 어제 있었죠. 네, 정말 그 차 안에서 어떤 멤버는 유명을 달리했고 네. 어떤 멤버는 좀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살아남은 그런 멤버들도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네. 죄의식을 갖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현재 이제 권리세 양은 수술 후에 아직 의식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한 1시간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네. 여전히 상태에는 변화가 없고 호전이 없다고 하고요. 일단은 거기에 애슐리하고 준이 이 멤버들은 깁스를 하고 발인식에 또 가서 같이 네. 오매를 하는 모습이었죠. 거기다 은비 씨의 어머니가 뜻밖에도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다른 멤버들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네. 더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복을 기원하고 있는 리세 양이나 권리세 양이나 애슐리나 준이에 대해서도 너무 슬퍼하는 것을 엄마도 굉장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을 텐데도 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. 네. 거기에다가 뭐 카라나 뭐 시크릿 시스타 이런 걸그룹들 다 가서 같이 애도를 했고 뭐 양동근 씨라든지 김범수 씨라든지 같은 소속사에 있는 분들 유재석 씨, 김재동 씨 모두 다 함께 가서 가는 길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습니다. 네. 그 연예인들이 밤새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잦은 것 같아요.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. 네.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귀가를 하죠. 아니면 네. 개인 시간에 보내거나.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새벽부터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거의 길 위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. 그래서 뭐 예전에 원티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멤버를 잃기도 했고 네. 또 동방신기라든지 슈퍼주니어라든지 박신혜 씨라든지 교통사고를 크게 겪으면서 네.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. 특히 이제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그때 당시에도 한 바퀴가 4개 정도가 빠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네. 충격이 컸던 사고였거든요. 그래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. 길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우리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 매니저들에게도 좀 운전을 좀 잘 해주길 당부하고 네. 또 이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는 매니저를 채용할 때도 운전 경력을 많이 따지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. 네. 자, 앞서서 지금 그 권리세 양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권리세 양이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어요. 그럼요. 네. 원래 이제 처음에 연예계에 입문했을 때는 2009년 미스코리아 일본 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대중적으로 감동을 주고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위대한 탄생이었어요. 위대한 탄생에서 스승 이은미 씨하고 같이 뭐 발음 지적부터 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성을 보여주면서 네. 하면 된다,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네.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요.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가상 결혼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. 거기를 통해서 또 젊은 층에게 또 많은 팬층을 형성하기도 했었죠. 지금 그럼 의식도 없는 상태고, 네. 그 추후 수술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?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구급차가 오기 전에도 숨이 몇 차례 멎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 수술도 한 10시간 정도 했었는데요.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또 결국은 수술을 다 완성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고 네. 혈압이 이제 갑자기 이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. 네. 권리세 씨의 회복을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있고 또 네. 특히나 이제 위대한 탄생을 같이 했던 분들 백정강 씨 같은 경우에도 암을 극복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은비 양에 대한 그 애도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리세 씨가 꼭 회복을 할 거라고 의식을 찾을 거라고 믿는 그 마음과 동시에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또 SNS를 통해서 올리기도 했죠. 네.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바람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병헌 씨도 한 주간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. 네. 자,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걸그룹 멤버는 결국 구속이 된 상태죠. 네, 구속이 됐죠. 네. 근데 이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
50억이라는 금액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. 보통 공갈미수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뭐 2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이나 네.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선고될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은 네.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겠죠. 그렇게 됐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. 지금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글램의 멤버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도 케이블 드라마에서도 모습을 두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. 앞으로도 굉장히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신인 걸그룹의 멤버였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인 생명이 차단되는 게 아니냐, 중단되는 게 아니냐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된 거잖아요. 네. 거기다가 이제 이병헌 씨 측에서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전혀 계획된 것이 없을 것이다.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거로는 이병헌 씨가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걸 안 시점부터 잠적을 했고. 해외로 가기 위한 그 항공권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구입을 알아보기도 했었고 네. 또 도피에 대한 계획을 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됐던 그런 상황이죠. 네. 그 이병헌 씨가 음담 패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 안에 스마트폰 안에는 6개 정도 동영상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. 네. 무슨 저희가 처음에 이제 50억을 요구를 했으니까 협박을 하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는 성관계 영상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. 그렇죠. 많은 음담 분들이 패설 정도로는 50억을 예, 얘기하지 않으니까요. 예. 그래서 예. 이 친구들이 어디 뭐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은 50억을 어떻게 요구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일반인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. 네. 근데 그 속에는 정말 그런 성관계 영상이나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 음담 패설, 그러니까 소위 야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2차 라운드로 간 겁니다. 그럼 지금 현재 이민정 씨의 남편이고요. 그렇죠.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를 뛰어넘어서 이제 월드스타. 할리우드에서 터미네이터 얼마 전에 촬영을 마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미국 진출까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음담 패설을 했다. 그러면 도덕성으로는 결백한 거냐? 정말 피해자인 것이냐? 왜냐하면 뭔가 빌미를 제공한 거는 어른으로서 잘못한 게 아니냐. 사실상의 나이를 묻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, 그런 자리는 네. 아니었다 하더라도, 유관상 보더라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.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란을 처리를 했지만, 네. 유관상 보더라도 이제 어린 그 아가씨들인데 그 아가씨들을 앉혀놓고서 입에 담기 좀 힘든 쑥스러운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말한 부분에 대한 도덕성의 질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유독 좀 여성들과 얽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도 뭐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했었고요. 네. 캐나다의 뭐 권모양해서 그렇죠. 예, 그때 사건이 굉장히 또 컸었지만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혐의 없음으로 또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는 네. 활동을 또 맹렬하게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민정 씨를 만나서 너무 예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예, 아이만 낳고 좀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 뜻밖의 정말 그 걸그룹 멤버인 여자 한 분, 또 모델 한 분, 이 두 분과의 이런 협박 사건에 연루가 되고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어떡하지라기보다도 지금 이민정 씨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들을 그렇죠. 더 많이 하는 네. 그런 상황이 됐죠. 이민정 씨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충격 이민정 컸을 씨 것 같은데. 측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. 함구하고 있는데 네. 제가 이제 입장이 뭔지 궁금하다. 이민정 씨가 아내이기 때문에 입장이 나와야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번 제가 여쭤봤는데 입장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경찰 조사를 믿고 거기에 그냥 담담하게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고요. 이병헌 씨가 또 친필로 이제 그렇죠. 사과문 네. 공식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. 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죄송하다.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다.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반성, 네.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다 들어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정말 아주 극단적입니다. 아주 극과 극이에요. 네. 한쪽에서는 정말 이병헌 씨 항상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니까 인정해주고 열심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네. 응원글과 함께 이번에도 또 친필 사인 공개 사과냐 어디까지 우리가 또 이런 추문을 들어야 되느냐 네. 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반반입니다만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. 이병헌 씨가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친다면 네. 열심히 하는 모습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으며 이민정 씨하고 앞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만이 거기에 대한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네.
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. 가수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. 그 여자친구와 김현중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? 많이 엇갈렸죠. 네.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접수를 하고 12일 만에 이루어진 조사였는데요. 피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난 2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했는데요. 김현중 씨에게 여자친구 측에서는 4번 맞았다.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번 맞았다고 했는데 김현중 씨는 한 차례 가볍게 내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때렸다라고 한 차례 폭행만 인정을 했고 2차례 폭행도 부정했고요. 그다음에 전치 6주가 나왔던 그렇죠. 갈비뼈 골절이 나왔던 그 폭행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양측이 워낙에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각자 또 한 번씩 추가 조사할 수도 있고 대질 신문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경찰서에서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한 차례든 가벼운 것이든 폭행은 용납돼서는 안 그렇죠. 되죠. 네. 자, 온 가족이 모인 따뜻한 추석 명절인데 네. 이제 연예계 소식은 좀 어두운 소식들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게 말이에요. 무슨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. 네, 자,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